여러분 혹시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작은 다리의 신호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머리가 아니라 다리에서 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50대 이후에도 스스로 걷고 말하고 웃는 삶을 지키는 건강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1, 아직 잘 모르겠다면 0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뇌경색이면 머리가 아픈 거 아닌가요? 다리가 저리면 허리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MRI를 찍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에 가장 먼저 이상이 생기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 피가 위로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뇌혈류가 줄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다리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쪽 다리가 이상했어요. 계단 오르다 힘이 빠졌어요. 그럴 때마다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미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61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이었죠.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꾸 저려요. MRI를 찍어보니 왼쪽 중대뇌 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조기에 치료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하지만 같은 주에 6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왼쪽 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오일을 그냥 두셨습니다. 목욕 중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쪽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반신마비로 지금도 재활 중이십니다. 단 며칠 차이, 그게 생명을 갈랐습니다. 뇌경색은 조용히 자랍니다. 혈관은 오랜 세월 서서히 좁아집니다. 혈압, 당뇨, 흡연,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혈관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좁아진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막힙니다. 그 순간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히기 전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툭 풀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버티질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쪽만 그렇다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분 중 3명 중 1명은 뇌혈류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MRI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뇌는 이미 SOS를 보냈던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뇌혈류 문제는 자세와 관계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한쪽 발이 둔하거나 감각이 무디면 그건 뇌가 감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이 둔하게 느껴지고 뜨거운 물이 덜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목욕할 때 한쪽 발이 물 온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혈전이 뇌의 감각 영역을 막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뇌의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을 올리는 힘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끌리고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닳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하다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작은 문턱에도 걸리고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딜 때가 잦아집니다. 이건 뇌의 균형 감각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눈을 감고도 내 다리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줄어든 겁니다. 이 시기에 낙상이 반복되면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뇌가 균형을 잃은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현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면 다리가 달달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쉬어도 멈추지 않는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혹은 누워 있어도 주기적으로 다리가 움찔거리면 그건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조절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뇌는 온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하지만 혈류가 막히면 신호가 흔들립니다. 그 결과 멈추고 싶어도 다리가 떨리고 움직이려 해도 제어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제어 체계가 불안정해진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걷다가 자꾸 휘청거리거나 균형을 잃는 현상입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려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뇌의 손에,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심합니다. 밤새 혈압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휘청거리고 눈앞이 잠시 흐릿하다면 그건 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다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잠이 덜 깨서 그렇겠지 넘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손의 혈류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뻔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쉽게 말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 증상입니다. 잠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한쪽 감각이 5분쯤 이상했어요. 이런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세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신호가 온 뒤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절반 이상입니다.
즉, 다리가 잠시 이상했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그 순간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환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큰 뇌혈관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경고, 그걸 놓치면 평생의 후회가 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신호.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둔화. 셋째, 발끝이 끌리는 걸음. 넷째, 자주 걸려 넘어짐. 다섯째, 원치 않는 다리 떨림. 여섯째, 걷다가 휘청거림. 일곱째,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상 감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건 뇌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방의 시간입니다. 뇌경색의 80%는 생활 습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신경학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즉, 오늘부터 실천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전후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130에 80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상하게 합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에 일어나 30분 후 혈압을 재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일주일만 써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바뀝니다. 스트레스, 수면, 음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찰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공복 130, 식후 18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단 음식, 흰쌀밥, 과일 주스보다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하루 3끼보다 소식 4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육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늘리세요. 연어, 고등어, 청어는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도 좋은 지방으로 혈관을 지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올리브유, 카놀라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탄력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속도. 그게 적당한 강도입니다. 주 5회 꾸준히 하세요. 혈류가 살아납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한 개비도 예외는 없습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 그 이상은 독이 됩니다. 수면은 하루 7시간 전후,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오릅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혈관 회복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에 딱 3분이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당신의 뇌혈관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낀 채로 등바디에 기댄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요? 한쪽이 툭 밀리거나 버티질 못한다면 그건 뇌의 운동 신호가 한쪽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한 번, 자기 전 한 번씩만 해도 초기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눈을 감은 채 30초 동안 서 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우나 균형이 무너지진 않나요? 이건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내 몸의 위치를 아는 능력, 그게 뇌의 균형입니다. 이게 흔들린다면 뇌의 혈류가 이미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발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감각이 같은가요? 한쪽이 덜 느껴지거나 둔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뇌의 감각 영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바닥 중앙, 발 뒤꿈치 감각 차이를 잘 확인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선을 긋고 그 위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끝이 선을 벗어난다면 균형 감각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신경이 둔한 게 아닙니다.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좀 쉬면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그건 뇌가 보내는 SOS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향을 정할 때 그 시간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중 절반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다행히 일찍 알아차렸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 24시간이었습니다. 뇌경색은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단순한 의학 정보로 넘기지 마세요. 이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전형적인 무시형 환자였습니다. 다리 좀 저려도 나이 들면 그렇지 뭐. 그렇게 3개월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주우려다 쓰러지셨습니다. 뇌의 반쪽이 이미 손상돼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활병원에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신호가 이런 뜻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은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반대로 58세 여성분은 달랐습니다. 퇴근길 다리가 자꾸 꼬여서 넘어질 뻔했답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에서 뇌혈관이 80%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시술 후 지금은 손주를 안고 산책을 다니십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귀찮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온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뇌는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일상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이 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병을 키우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뇌혈관은 생명선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몸의 절반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 이전 몸은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다리를 한 번만이라도 살펴보세요. 그게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숫자 1, 아직 공감이 어렵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알아차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배우자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활력동 반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을 10년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활력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